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늘 꿈을 꾸면서 살아라. 도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현실에 이렇게 안주하는 그런 삶보다 생활에 이제 좀 활력도 있고, 좀 하여튼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사는, 또 뭔가 그런 도전 속에서 좀 희열을 느끼는 그런 삶이라고 많이 가르치고, 그 한편은 또 저 같은 경우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 깨어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꿈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금의 희생을 강요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은 거의 항상 희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개 지금의 고통을 참아라, 지금의 힘듦을 참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고생이 나중에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게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해서 정작 어떤 상태가 되면은 그 상태에 대해서 또 이제 성공했구나, 이제 만족했구나 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고비고비에서 내가 중령 진급만 하면은, 대령 진급만 하면은, 내가 연대장 진급만 하면은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순간순간 해오셨을 겁니다. 내가 집만 하나, 이제 내 집이 확보가 되면은 참 행복할 텐데, 항상 그렇게 하시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까지만 좀 허리끈 졸라매고 살자. 아마 다 그렇게 해오시면서 했을 겁니다. 어떻든가요? 집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불편함 없고 행복하시던가요? 연대장 되고 나니까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던가요? 항상 우리는 바로 그러한 말들에 속고 살았습니다. 항상 그러한 관념에 속고 살았습니다. 그런 꿈을 쫓는 삶, 그 삶은 활력을 주는 거지만 사실 활력이 아니라 힘듦, 애씀, 지금 고생을 강요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관념에 속아서 그렇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한 삶이 어떤 겁니까? 지금 이 순간 깨어있으면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다 생생합니다. 활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활력은 여기 있는 겁니다. 애쓰고 고생하고 노력해서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활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그것을 활력이라고 착각하는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으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아파트에, 조그만 아파트에 욕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샤워하는 공간이 가령 한 20평대 되면은 샤워하는 공간이 조그만합니다. 한 70평대 되면 샤워하는 공간이 아주 뭐라고 그럴까,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통상 우리가 더 고생해서 이제 한 40평, 30평대만 살면은 우리 욕실 넓직한 데서, 욕조 좋은 데서 이렇게 샤워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참고 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욕조에서 샤워할 때마다 그때를 좀 더 이 불편함 참고 그때를 하자 라고 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 그 물의 감촉, 샤워하는 그 순간의 시원함, 이런 것이 그대로 온전하게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지금 이 순간 부족한 걸 참자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매 순간순간이 그렇게 충만함과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다 30분만 되면 좋을 테니까 우리 참자. 샤워 조그만 공간에 참으면서 하는 거예요. 참으면서.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깨어있으면요, 그냥 20분 그대로 지금 이 순간 깨어있으면 바로 물의 느낌에 깨어있습니다. 물의 느낌이 이게 넓으면 어떻고 좁으면 어떻습니까? 물의 느낌은 물의 느낌 그대로입니다. 시원하고요, 물의 감촉 너무나 부드럽고 좋습니다.
아무리 좁은 공간이어도 따뜻함을 받고 당기는 만큼 당기고 있으면은 이것이 지금 야 이거 30평 된데 이거는 지금 불편하지만은 이런 생각이 없이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그냥 깨어 있어 보십시오. 차별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욕조에 요만큼 당겼어도 따뜻함과 그 물의 부드러움과 그 분위기는 너무나 좋습니다. 단지 깨어 있으면 30평과 비교하지만 않으면 30평의 꿈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희생하지만 않으면 지금 이 순간 속에 바로 물의 부드러움, 물의 그 감촉 너무너무 좋습니다. 옛날 우리는 덕목만 해도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어린애들 덕목하라고 그러면 와 샤워실이 있는데 샤워해야 되는데 샤워실이 어디 따로 없냐고 이럽니다. 그러니 바로 덕목의 시원함 이것을 모릅니다. 샤워의 시원함을 모릅니다. 샤워의 꼭지가 좋으니 싫으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매순간 욕실이 좁아 터져가지고 이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매순간이 항상 불만이죠. 야 우리 30평만 되면 다 좋아질 거야. 30평만 다 좋아질 거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30평 되면 어떻습니까? 30평 돼서 제일 처음에 야 이제 좋다. 며칠 했는데 친구 동창 모임에 가서 친구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는 50평 돼 산다고 그러네요. 그 집에 우연히 놀러가서 50평대 욕실 한번 보고 나면 고마 이제 30평 되는 고마 싫어진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30평만 되면은 행복 시작이고 이제 괴로움 끝이라고 했는데 이제 50평이 어른거려서 이 30평 돼도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은 항상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꿈에 쏟고 사는 미래에 쏟고 사는 그런 삶입니다. 깨어 있으면 지금 이 순간 15평이 됐든 나무집이 됐든 덕목을 하든 그 순간 물의 시원함과 물의 감촉과 그 순간의 그러한 느낌 그것에 생생하게 느끼는 상태인 겁니다. 생생함 이것이 진정한 활력입니다. 왜 활력이 없는지 아세요? 항상 삶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즘 젊은이들 일자리 없다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취직 못한다고 야단이죠. 일자리는 오늘 아침 아마 어제 아침하고 아침 예불 시간에 그 연불 들으셨죠?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뭡니까? 곳곳에 일자리요 쌓인 것이 바빌레라. 노무철에 가면 일자리가 천지입니다. 일자리 천지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런 일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해야 될 일 좋은 사무실에서 좋은 조건에 넥타이 매고 이런 일자리만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자리 천지입니다. 이 고정관념에 얽매여 있어 그러는 거예요. 온통. 그래서 삶에 활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생각되는 삶이 아니면은 그만 삶이 시들하고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처하지 않으면은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 삶이 활력이 없고 무기력한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되려고 하니 뜻대로 안 되니까 좌절과 실망과 자포자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공하려고 하고 훌륭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뭔가를 계속 찾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기력할 뿐인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요. 그럼 일자리 뭐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뭐든지 거기에 충실하면 뭐든지 거기서는 기쁨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현재도 깨어 있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위의 계급을 위해서 지금 그동안 뭐 희생하고 그렇게는 안 사는 것 같습니다. 예. 매 순간 예. 열심히 하니까 예. 뭐 어떤 성취감, 예. 좀 활력, 행복했었습니다. 예. 순간순간 시간이 또 날 때마다 예. 여유도 즐겼습니다. 주변에 예. 뭐 예. 가볼 만한 곳 있으면은 가서 휴식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 계급이 됐고 이렇게 살았지 꼭 무엇이 되기 위해서 현재를 희생한다
이렇게 한 삶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영구님은 그래도 삶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느끼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삶이 나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삶에 충실했다라고 스스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삶이 나는 공허했다, 헛사는 것 같다, 삶이 재미가 없었다, 삶이 괴로웠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영구님은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후회하지 않는 삶이다. 그때 행복했고 충만했고 그랬다 라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게 되는 삶이 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무기력하다고 하는 삶이라든가 험악한 삶이라고 한다든가 세상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현재에 아주 충실하고 열심히 하는데, 예. 그러면 현재에 열심히 하고 충실하는데도 예. 방향 설정과 목표는 설정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방향과 목적은 스스로 설정이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영구님도 10대의 꿈과 20대의 꿈과 30대의 꿈이 다 같았습니까? 그렇죠. 예. 오히려 젊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변호사 되고 싶었다가, 어떨 때는 대통령 되고 싶었다가, 어떨 때는 문학가 되고 싶었다가, 어떤 때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다가 수시로 변합니다. 자, 목표 설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표 설정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충실하면은 그 다음 순간은 스스로 방향이 잡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이고 충실한 삶이 되는 겁니다. 노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자가 상선약수라고 그랬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 완전함, 만족 이런 뜻입니다. 가장 상선, 높은 행복,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이란 물과 같은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바다를 목표로 가지 않습니다. 물은 어디 좋은 경치를 목표로 가지 않습니다. 물은 단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높은 곳에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그냥 낮은 데로 그냥 갈 뿐인 겁니다. 물이 목표를 설정해서 가지를 않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흐르는 쪽으로 흘러갈 뿐인 겁니다. 노자가 왜 약수, 상선은 약수, 물과 같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러한 자연의 이치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무의자연의 삶이었을 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충만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목표 설정, 꿈의 설정,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있어 본들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꿈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매 순간순간 충실해지지가 않습니다. 꿈대로 되면은 그러면은 막 신이 나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꿈대로 갈 경우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꿈대로 안 가기 때문에 맨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삶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는 관념으로 생각으로 항상 주입된, 어떻게 보면 세뇌된 그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뿐인 겁니다. 진정한 충만함이나 이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충실하면 그 다음 목표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충실함에 의해서 정해져 갑니다. 스스로 드러나갑니다. 이 다음 순간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드러나갑니다. 아무리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목표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될 뿐인 겁니다. 그런데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그대로 안 간다고 이렇게 되는 삶을 부정하고 하기 때문에 항상 삶이 힘들고 괴로울 뿐인 겁니다. 즉 여기 이 순간 충실하면요 그대로 다음 순간 항상 충실하게 흘러갑니다. 우리 그러한 것은 다 관념일 뿐인 겁니다.